책 읽어주는 컨텐츠 박그린 나긋나긋 책 읽어주는 ASMR 컨텐츠는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책을 읽어주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보았는데 컨텐츠 자체는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이제 내가 평상시에 쓰는 그런 말투와는 좀 거리가 있어서 스스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책을 읽을 때 약간 저 자신만의 그런 어투로 약간 바꿔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책은 엠스카펙의 끝나지 않은 길, 아직 더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많이 된 그런 책이에요. 원서의 제목은 The Road Less Traveled 입니다. 일단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첫 페이지부터 삶이란 고행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삶이란 고행입니다. 비단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성각자들, 위대한 지도자들, 제가 읽어온 많은 책들에서 삶이란 힘든 것이다, 삶이란 고통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삶이란 힘든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중에서 난 삶이 진짜 하나도 안 힘든데? 난 진짜 삶이 항상 그냥 행복하고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이런 분들 혹시 계시나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엠스카펙은 이 말이 위대한 진리이며 가장 위대한 진리들 중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으로 깨우치기만 한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삶이란 행복해야만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극복해 나가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이란 이렇게 원래 힘든 것이고 그러니까 극복해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엠스카펙은 삶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삶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상 그것은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들은 내 능력 밖의 것들이 아니다. 내가 항상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만 나에게 주어진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았을 때도 정말 그랬네요.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도 결국은 극복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삶이 어렵다는 이 진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삶이란 일반적으로는 수월하고 또 그래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짐과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 크다고 노골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끊임없이 불평하며 신음합니다. 이거 하니까 또 이제 떠오르는 많은 분들이 있죠. 네.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주로 얘기를 해왔었던 그분들, 그리고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또 그 반대편에 서 계시는 또 극단적인 그분들, 또 인생에서 만나는 항상 피해자로 남고 싶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는 우리들조차도 피해자로 남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때로는 피해자의 마인드가 되어서 불평하고 신음하고 왜 내 삶은 이러냐면서 그러는 상황이 그 누구한테나 인생 살면서 때때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삶이란 시행착오의 연속이라는 말을 한 적 있죠. 지금 여기에서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라는 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앞으로 까마득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진짜 삶이란 한 고비를 넘으면 그 다음 고비가 또 보이고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보이고 하나의 벽을 넘으면 그 다음 넘어야 될 벽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이제 그것이 정말 인생인데 사실 정말 인생이 그렇기만 하다면 얼마나 그냥 힘들겠어요. 아무리 넘어도 계속 넘어야 될 벽과 산은 계속 있는데 근데 한 가지 꼭 아셨으면 좋겠는 점은
그 하나의 산을 넘을 때마다 나 자신은 그 벽을 넘기 이전에 내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커진 나, 그래서 그런 나에게 좀 더 커진 그런 벽이 또 나타나고, 그런 나는 그걸 또 넘어내고 극복해내고, 이제 그러한 고비들을 넘기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서 나 자신은 점점 성장해서 더 큰 나 자신으로 거듭나는 거죠. 사실 그런 인생의 과정에서 오는 그런 성취감이나 혹은 나 자신의 내적인 성장에서 오는 기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도 저는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인생을 왜 사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 그래서 사춘기가 되고 10대, 20대, 30대, 또 노인, 60대, 70대가 돼서 그냥 똑같은 나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해서 정말 나 자신도 몰랐던 나 자신 안에 그러한 잠재력을 발견해내고 그런 자기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나 자신으로 거듭나면서 그런 나 자신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것. 그러니까 성장을 한다는 거는 정말 진정한 나 자신에 가까워진다는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들은 삶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불만만 하면서 외부 탓만 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극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해결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저는 바로 이 두 가지,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 혹은 선택,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계속 쉬는 불평불만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정말로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데요. 사실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런 문제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서 저는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겪음에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 오롯이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100% 정말 진심으로. 그러한 태도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런 태도로 인해서 하게 되는 선택에 우리 인생은 달린 것이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엠스카펙의 끝나지 않은 길, 더 가야 할 길, 이 책은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엠스카펙은 기본적으로 그 누구든지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훈련 없이 우리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약간의 훈련만으로는 또 약간의 문제밖에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이유는 자신의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회피해버리기도 하고, 혹은 불평불만만 하면서 이제 주변 남들 탓만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문제를 직시해야만 한다고 스카펙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삶의 의미란 것은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이 계속 문제의 연속이라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수록 나는 더 큰 나가 되고 또 거기에서 오는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것이 사실 정말 진정한 행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겪어본 바로는, 삶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얼마만큼 해결하는가에 따라 판가름 납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만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해 어떤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그 문제는 그냥 고통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도 고통을 주는 것이 곧 교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직시하고 이에 따른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24살 이전까지 저는 그다지 현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그 당시 가진 제 내면의 고통, 그런 제 인생의 힘듦의 원인을 주 외부로 돌렸었거든요.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이런 직업을 가져서, 뭐 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해서, 뭐 내 인생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등등등. 사실 항상 힘든 원인을 외부에만 돌렸었는데 24살 이후에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사실 진짜 원인은 내 안에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을 하자 그쪽으로 이제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책들이 저에게 이렇게 끌려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한 책들 혹은 어떤 유명한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와 함께 하면서 삶의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는 걸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한 배움을 기반으로 정말 그 내면의 작업을 해왔어요. 10년이 넘었네요. 그 결과 제 인생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졌고요. 이러한 행복한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울하고 무기력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전 나의 삶은 그림자였다. 그리고 24살 그 이후 나는 빛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제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봤자 저는 빛 안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 안, 그 어둠 속에서 힘들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네. 책 좀 더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현명하지는 못합니다. 뒤따르는 고통을 두려워하므로 우리들은 대부분이 다소간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저절로 사라져버리기를 희망하면서 머뭇거립니다. 정말 그 문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데, 누가 어떤 동물이 그런다고 하죠. 자신의 얼굴만 어디에 파묻고 자기가 안 보인다고 믿는. 네, 바로 우리 자신이 때때로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래왔고, 엠스카펙은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모든 정신질환의 주된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다소간 이러한 경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드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자아를 100% 실현해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실 아직 완전하지 않고 아직도 앞으로 배워야 할 부분들, 그리고 내가 걸어 나가야 할 그런 길이 아직도 엄청 저 멀리 보이지 않을 만큼 있다는 사실이 사실 어떤 면으로는 저를 굉장히 설레게 해요. 내가 이 정도 성장을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면, 내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 칼 융은 이러한 것들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다. 되게 극단적인 분들 있잖아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다 너네들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탓만 하는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고통을 회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지, 전적으로. 사실 그러한 원인을 외부 탓으로만 돌린다면 그 사람한테 남는 거는 뭐뿐이겠어요. 분노, 증오, 적개심.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거나 성장시키려는 그런 의지는 갖지 않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제 발로 정신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심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하다라는 그런 반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외부 탓만 100% 하는, 그래서 그러한 고통, 자기 자신의 고통을 회피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또 정신일 것 같은데 절대 안 가거든. 나는 정상인데 막 이러면서 화내지. 화. 내가 지금 미쳤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고통을 회피하게 되면은 그 고통은 결국에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말고, 그 고통과 문제를 다시 또 회피하고자 결국에는 그 신경증이라는 것을 한층 한층 더 쌓아 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신경증을 대면할 용기를 갖고 정당한 고통을 경험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중 하나일 거예요. 정당한 고통을 경험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준비된 자에게 그에 합당한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그 말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이 영상을 보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사실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자 그냥 지루하고 진부하고 재미없는 그런 따분한 이야기, 혹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다면 아마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러한 이야기들, 엠스카팩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훈련을 시작한 분들은 맞아 굉장히 동감하면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엠스카팩이 말하는 훈련이란 것은 그 문제를 직시하고 더 나아가 문제가 야기하는 고통을 건설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겪어내는 그런 기술과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즐거움을 뒤로 늦추는 것. 두 번째,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 진실에 충실하는 것. 그리고 4번째, 균형 감각. 바로 이 4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엠스카페 이 책 사서 보셔도 후회는 없으실 것 같네요. 책 광고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